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에 소환되고 또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정말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판곤 감독, 울산 HD 현 감독이죠.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 경기 현장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최근 사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인데요. 금요일 저녁에 열린 경기에서 나온 발언으로 토요일인 오늘 현재 포털 사이트 축구 뉴스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식입니다. 과거 대한축구협회 테크니컬 디렉터이자 전력강화위원장, 당시에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위원장이라는 또 다른 직함이 있었는데 현재 전력강화위원장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협회 부회장을 맡게 됐었던 김판곤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 떠나면서 울산 감독이 됐고 또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왜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느냐라는 반응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한준TV는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김판곤 감독의 이번 협회를 겨냥한 또 이번 사태에 대한 발언 전체 내용을 분석해드리고 또 이 발언의 내막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또 김판곤 감독이 직접 공개하기도 했던 협회 내부의 세력 다툼, 파벌 논란 그리고 대표팀 내부의 문제까지 현 사태 이면에 축구계에서 있었던 일과 또 나온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판곤 감독이 협회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던 당사자이자 주인공으로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프리젠테이션이나 면접, 채점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된 것을 채용비리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공개 채용이 아니라며 과거 자신이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때의 상세한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의 코멘트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처음 온 후 이런 질문이 올 때마다 말해야 할 타이밍을 찾아왔다. 오늘은 경기에서 이긴 날이라 타이밍상 오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았다.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면 코끼리가 이런 다리 모양으로만 생긴 줄 안다. 파울루 벤토 감독을 내가 선임할 때 검증했던 부분을 가지고 모든 감독 후보들을 다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벤투 감독을 검증하고 싶었던 것은 중국에서 실패했고 브라질에서도 실패를 했다. 그리스에서도 조금 의심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확신이 없을 때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매력이 있어서 우리가 원했던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증을 요구했고 그 검증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대표팀 감독급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최고 레벨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PPT를 요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르나르 감독에게 당신이 지구 어디 끝에 있으면 그 끝에 가고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에 있으면 유럽에 가고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랬다. 가서 내가 오히려 준비해갔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우리 대표팀이 이런 대표팀이고 이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르나르 감독은 이미 검증을 다 한 사람이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2번이나 네이션스컵 우승을 했다. 잠비아 같은 나라였다. 라커룸에서의 리더십이나 선수 장악력이나 경기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것 최고의 감독이었다. 제3자를 통해서 성품을 알아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길래 당신이 오면 좋겠다고 사정을 했었다. 당신이 우리 공항에 나타나는 날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 르나르는 왕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PPT를 요구하고 전술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 말은 못한다. 단지 내가 르나르 감독에게 확인한 것은 당신이 한국에 오는 데 있어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열정을 보여달라고 했다.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국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자신에게 중요한 자리이고 나는 가고 싶고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모든 것이 그런 검증이었다.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러자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도 마찬가지다. 그 또한 모든 것이 검증된 감독이다. 전술적으로 맨유의 수석 코치를 했었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였다. 그런 감독에게 왜 PPT를 요구하겠나? 이란같이 우리를 아시아 최고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키케 플로레스 감독도 내가 비디오를 먼저 보여줬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대박 날 것이라고 했다. 오해를 안 하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스카우트의 개념으로 갈 때는 그 감독을 스카우트하러 간 것이다. 즉 협회에 지원한 감독에 대해서는 협회 쪽으로 감독이 원해서 지원을 한 경우에는 PPT도 하고 면접도 하고 평가 등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지만 협회가 반대로 원해서 설득하고 데려오려는 감독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 스카우트의 개념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과거 월드컵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론과 또 팬들과 일각의 시선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협회가 홍명보 감독이 안 하겠다라는 상황에서 찾아가서 데려온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달랐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또 중요한 것, 다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위원장이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에 정당한 또 절차 없이 승인 없이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무단으로 권한을 남기고 또 전력강화위원들과 소통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선임한 과정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지금 협회가 질타를 받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협회가 변명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또한 협회에 만연해 있는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 파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나서 전력강화위원장의 발언을 유심히 봤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모셔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부터 설정을 해야 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나 싶다. 어떤 사람들은 내국인 지도자, 또 다른 위원들은 외국인 지도자를 바랬다.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오해가 있었다. 이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선후배, 아래 위도 없는 오합지졸이 된 대표팀의 팀워크를 누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할 것이며 선후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표팀의 상황에서 원팀을 만들 감독을 찾는 것 같았다. 그랬다면 전강위에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국민과 미디어를 먼저 설득만 잘 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것이다. 아마도 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아쉬움도 있고 열도 받고 K리그 감독을 빼간다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됐을 때 잘 선택했다라고 박수를 쳐줬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왜 위원회 안에서조차 이런 방향 설정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한국인, 어떤 사람은 외국인을 뽑아야 할 것 같다라고 갈리고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오해가 시작됐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과의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패배 탈락 이후에 대표팀 은퇴까지 고민한다라는 것을 암시했던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할 정도였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비단 그 경기 전날에 있었던 탁구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이었던 2019 아시안컵 기간부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대표팀 소집 기간에 불면의 밤을 보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단 내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 속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알려져 왔었는데요. 선수단 내 세대 간에 정말 크고 작은 감정 간극이 있었고 세대 차이도 있었고 생각 차이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서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어느 집단이나 어느 뭐 회사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선 대표팀 안에 감독 내지 스태프가 좋은 리더십과 운영과 질서와 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자율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외국인 감독들이 그런 부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경기만 잘하면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벤투 감독은 그나마 전술적으로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또 선수단의 존경까지 받았고 또 월드컵을 준비하니까 선수들도 이런 크고 작은 감정적인 간극이 있어도 월드컵을 잘해야 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결국에는 뭉쳐서 월드컵을 잘 치러냈는데 아마 이런 크고 작은 간극이 없었다면 더더욱 더 잘 뭉쳐서 대표팀이 잘 될 수도 있었다라는 내부 평가가 있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실제로 그만두고 나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한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또 외국인 감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진행이 됐고 전술적으로도 디테일하지 못한데 규율적으로도 역대 최악의 자유를 줬던 클린스만 감독이 된 것이죠. 그런 클린스만 감독이 오면서 대표팀 내부의 규율 문제, 선후배 사이의 감정적 간극이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는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런 대표팀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진 의견들이 꽤 나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선수단 내뿐만이 아니라 대표팀을 지원하는 협회 행정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사태도 극심해졌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홍명보 전무가 협회를 떠나고 김판곤 위원장이 협회를 떠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해졌다고 합니다. 아시안컵 소집 기간 실제로 선수들이 대표팀 직원들과 밤새 카드놀이를 했다라는 의혹도 나왔었죠. 그리고 대표팀 훈련복을 일부 직원들이 빼돌렸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 밖에 행정 직원들은 대표팀의 유럽파 선수들을 마치
팬이 스타를 대하듯이 대하면서 선수단의 대부분의 질서와 규율이 더 심하게 무너지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율을 바로 잡기 위한 대표팀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한 것은 대표팀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협회 내부, 전광희 내부 모두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정몽규 회장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엉터리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홍명보 전부, 김판곤 위원장이 리더십을 잘 구축하고 협회를 잘 운영하며 주목받다 보니까 이들이 나간 상황 속에서 그 후임으로 자신의 또 말을 잘 듣는 인사들로 새로 행정부와 또 고위층을 구성하면서 문제가 이런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홍명보 전부가 떠난 이후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 진행이 됐는데요. 그 권한이 축소된 것은 물론이고 김판곤 위원장이 떠난 이후에는 아예 체계 자체가 없이 운영이 됐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는 더욱더 엉망진창인 과정 속에 그냥 발표 30분 전에 전력강화 위원장과 위원이 그냥 클린스만이 됐다라고 통보를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즉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 때보다 더 엉터리 결체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 위원회 내부의 소통이나 내부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정혜성 위원장이 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회의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원들에게 그토록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광위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일부 위원들이 실시간으로 그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고, 그냥 조금의 내용을 암시하게 유출한 것도 아니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거의 회의록 수준으로 퍼뜨리면서 전광희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이 목적이 정말 본인이 좋은 감독을 제대로 선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 선임 작업에 회방을 놓고 자신이 원하는 감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선거전을 치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전력강화위원회는 내부 분열과 불신이 팽배해졌고, 순수한 의지로 외국인 감독을 열심히 추천해왔던 박주호 위원조차도 전력강화위원회와 협회 내부에 뭔가 불투명한 게 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음모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자 큰 충격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대표팀이 이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회가 제대로 개혁되기 위해서 다음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한 상황도 감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김판곤 감독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혜롭게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가? 팀이 정비를 했어. 벌써 2경기를 예선전을 했다. 그리고 다음 2경기가 내일 모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 것이냐? 감독을 면박을 주고 힘을 빼고 대표팀을 와해시키고 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봐야 한다. 우리가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너무 속상하다. 실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두 분의 위원장님이 너무 안타깝다. 대한축구협회에 한마디 하겠다. 위원장에게 대표팀을 운영하고 감독을 선임하고 평가하고 그런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이 나왔다. A 대표팀은 물론이고 17세 이하부터 23세 이하 대표팀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나아갔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공정하게 나아갔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였다. 그런데 대체 왜 그 권한을 빼앗은 건지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내가 계약 기간 중이었는데 왜 나에게서, 왜 계약 중에 있는 위원장의 권한을 빼앗은 건가? 협회 내부에서 누군가 건의를 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누가 이렇게 대표팀을 어렵게 만든 것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 발언이 바로 저희가 설명드린 축구계의 만연한 이야기, 협회 내부에 다양한 세력이 있고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김판곤 위원장의 팔다리를 자르고 결국에는 쫓겨나도록 만들었던 그 세력이 존재한다는 김판곤 감독의 직설적인 공개이자 폭로인 것이죠. 김판곤 감독은 지금 중요한 건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것이라면서 대표팀은 감독과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문제로 감독이 계속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실 때는 있을 것이다. 이 감독이 옳고 그른가는 결과로 평가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선임 과정과 절차와 재신임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분명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축구가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월드컵, 2016 북중미 월드컵은 한국 축구, 아시아 축구 불멸의 불세출의 수타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월드컵은 사실 그 모든 대표 선수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 사태로 인해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간다면 그야말로 선의의 피해자이며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가 김혜정 선수의 읍소에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경기 중에 이런 야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하지 않겠다. 대표팀을 응원만 하겠다라고 이 읍소에 응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지라는 마음으로 응원한 게 아니다라고 그 부분은 부인했지만 대표팀을 제대로 응원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요. 이번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게다가 지금 크게 축구계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북중미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한국 대표팀, 한국 축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의 산업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고요. 이 타격은 10년 넘게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상 못할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협회의 문제는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 더 이상 늦지 않게 뿌리 뽑아야 하고 개혁해야 하고 개선해야 되지만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기 위한 최선의 지원과 최선의 응원은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협회 내부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감독 선임의 방향을 좌우하려고 했던 다양한 세력들, 하나의 세력이 아닌 여러 세력들이 다퉜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으로 다 따로 놀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홍명보 전무가 울산 감독으로 떠난 이후 김판곤 위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팔다리를 자르고 결국 스스로 협회를 떠나게 만든 이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판곤 위원장이 한창 여론의 호평을 받으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활동했던 위원장 시절에도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직접 또 너무 나대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도 있습니다. 또 협회 내 일부 세력은 과거 홍명보 전무 이사 시절에 자신들의 입지를 홍명보 전무 이사가 축소시킨 것에 불만을 가져서 다시 홍명보 감독이 협회 안에 대표팀 감독의 역할이지만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입지에 영향을 줄까봐 그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홍명보 감독이 절제 대표팀 감독에 선임되지 않도록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거나 미리 가능성을 흘려서 왜 K리그 감독을 빼가냐, 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냐라는 그런 상황을 미리 야기시킨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클린스만을 데려온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초에 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을 했을 때부터 홍명보 감독 선임을 염두에 두고 이런 판을 짰다라고 제기하는 음모론과 의혹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물론 정혜성 위원장을 비롯한 전력강화위원회의 선참급 위원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그 사태를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의 규율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그 3월부터 추천하고 1순위로 여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협회 내부에서 홍명보 감독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세력들이 이걸 조금 회방을 놓게 되면서 당장 3월부터 선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3월과 6월 모두 임시감독 체제로 진행되게 되는 파행이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또 수많은 외국인 감독과의 협의가 있었는데요. 제시 마시 감독은 분명히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이었을 거예요. 리더십도 충분하고 대표팀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있었죠. 좋은 또 한국인의 코치를 함께 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알려진 것과 달리 협회가 제시마시 감독을 돈 문제로 놓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세금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고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제시마시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국회 현안 질의 도중에 직접 공개한 내용이죠. 사실 마시 감독은 한국과 캐나다 동시에 협상을 했고 캐나다에서 원하는 조건이 나오지 않는 과정 속에 한국을 지렛대 삼아서 결국 한국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자 그 조건을 캐나다가 맞춰주면서 캐나다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또 전강위 위원들에게도 완전히 비밀로 하고 소통도 안 하고 홍명보 감독을 무단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고 정당성을 훼손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그 상황에서 협회 관계자와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선임을 했고 결정을 했는데 전강위 위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했다가 이 정보가 흘러나가고 부정적으로 또 흘러나가고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반대하는 여론들을 심화시켜서 이 선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에 급히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래서 소통하지 않고 발표했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이런 절차와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박주호 위원이라든지 몇몇 명확하게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명확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협회의 막장 운영과 파행 운영과 엉터리 운영은 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협회 내부의 일이 일어나도록 야기했던 리더십 부재, 협회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게 만든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 외에 현재 협회의 고위 임원, 이사회 모두도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눈 가리고 힘쓰지 않고 지나갔던 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축구협회가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협회, 정몽규 회장을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팀 감독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막을 생각했을 때, 이 내막을 고려해서 그 결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촌 장관이 얘기한 대로 홍명보 감독이 계속 감독직을 수행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선임 절차를 다시 이뤄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에서 홍명보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새로운 절차, 새로운 감독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태, 10월 2일에 문체부의 감사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고 또 10월 22일에 국정감사에 정몽규 회장이 나가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9월 30일 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고 10월 7일 대표팀 소집이 있고 10월 10일 요르단 원정, 10월 15일 이라크와의 홈경기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표팀 선수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만큼은 온전히 지원을 받고 응원을 받고 이 경기를 잘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준TV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 있다면 다양하게 댓글을 통해 전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소식이 있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